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8의 리드온리 구조체 멤버를 다룹니다. 구조체 전체를 리드온리로 만들지 않고도이 메서드는 디스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한정자예요. 방어적 복사를 IL 한 줄로 끊어내고 인, 매개 변수의 성능 이점을 살리는 핵심 도구입니다. 두 번째 줄, 64바이트짜리 매트릭스 4x4를 인으로 받았어요. 복사 없이 참조로 받는 키워드죠. 그런데 네 번째 줄에서 뷰.get 디터미넌트를 호출하면 정말 복사가 안 일어날까요? IL을 보면 의외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의 60fps 핫패스에서 매 프레임 64바이트 곱하기 n개 구조체에 방어적 복사가 끼면 성능 그래프가 톱니처럼 튀어요. 이 영상에서는 그 톱니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한 줄로 없애는지 IL 레벨까지 내려가 봅시다. 정의예요. 리드온리 멤버는 구조체의 메서드, 프로퍼티, get 접근자 앞에 붙여있는 멤버는 디스의 필드를 절대 수정하지 않는다. 고 컴파일러에게 약속하는 한정자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컴파일 에러가 나고 약속을 지키면 컴파일러가 방어적 복사를 생략해줍니다. 비유로 설명해보죠. 도서관 사서에게 책 좀 빌려줘 라고 하면 사서는 책이 훼손될까봐 복사본을 한 권 떠서 그 복사본을 줍니다.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죠. 그런데 책에 열람 전용 절대 표시하지 않은 스티커가 미리 붙어있다면 사서는 복사본을 만들 필요 없이 원본을 그대로 건네줍니다. 리드온리 멤버는 메서드에 붙이는 그 열람 전용 스티커예요. 컴파일러가 이 스티커를 보면 복사본 없이 원본 주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그림이 방어적 복사의 동작을 보여줍니다. 일반 메서드 호출 시 컴파일러는 안전을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그 위에서 호출해요. 리드온리 멤버는 이 복사를 생략하고 원본 주소를 그대로 씁니다. 예시 코드를 보세요. 7번째 줄, 선 메서드는 X와 Y를 읽기만 하니까 리드온리 도장을 찍었어요. 10번째 줄, 에어리어 get 접근자도 마찬가지로 리드온리예요. 13번째 줄의 트랜슬레이트는 X와 Y를 변경하니까 리드온리를 붙이면 안됩니다. 이렇게 메서드 단위로 부분 적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리드온리 인트 섬 안에서 X등호 0 같은 쓰기를 하면 CS8341류의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리드온리 메서드 안에서 디스의 필드 쓰기, 비리드온리 메서드 호출 모두 금지됩니다. 쉬운 설명이에요. 리드온리 멤버는 메서드에 다는 안 건드린 도장입니다. 도장이 찍힌 메서드는 컴파일러가 안심하고 원본을 그대로 쓰게 해줘요. 도장이 없으면 컴파일러는 만에 하나 건드릴까봐 매번 복사본을 떠서 건넵니다. 기술적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C# 8.0부터 구조체의 인스턴스 멤버, 즉 메서드, 프로퍼티, 인덱서, 이벤트 헤드, 리무브에 리드온리 한정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해당 멤버 본문에서 디스의 필드를 직접 수정할 수 없고 비리드온리 인스턴스 멤버를 호출할 수 없어요. 호출하면 경고와 자체 방어적 복사가 발생하죠. 그리고 호출 측에서의 멤버를 호출할 때 컴파일러는 방어적 복사를 생략합니다. 메타데이터에는 is read-only 어트리뷰트가 붙어 어셈블리 경계 너머에서도 동일한 보장이 유지돼요. 방어적 복사가 일어나는 트리거는 두 가지예요. 본질은 같습니다. 읽기 전용 위치에 있는 구조체에 대해 변경 가능성이 있는 멤버를 호출할 때입니다. 이 그림이 발생 조건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방어적 복사를 가장 명확하게 보려면 같은 시그니처의 메서드 두 개를 만들고 IL을 비교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6번째 줄에 리드온리가 없는 섬, 7번째 줄에 리드온리가 있는 섬 리드온리를 만들었어요. 12번째 줄의 밑줄 포인트는 리드온리 필드입니다. 14번째와 15번째 줄에서 두 메서드를 호출할 때 IL이 어떻게 다를까요? 6번째 줄을 보세요. 임시 복사본을 둘 지역 변수가 선언됩니다. 10번째 줄의 LDFLD가 밑줄 포인트 필드 값을 통째로 스택에 올리고 11번째 줄의 ST 락제명이 지역 변수에 복사 저장합니다. 13번째 줄에서 콜이 그 복사본 위에서 섬을 호출해요. 즉, 복사가 한 번 일어난 거예요. 리드온리 버전은 완전히 달라요. 5번째 줄에 지역 변수가 없습니다. 8번째 줄, LDFLD가 아니라 LDFLDA로 필드의 주소를 직접 로드하고 9번째 줄에서 원본 주소 위에서 섬 리드온리를 호출합니다. 복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IL이 4개에서 3개로 줄고 임시 변수도 사라졌습니다. 왜 컴파일러가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까요? 리드온리가 없는 섬은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X나 Y를 바꿀 수도 있는 메서드예요. 그런데 밑줄 포인트는 리드온리 필드라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컴파일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죠. 원본 주소를 넘기고 메서드를 믿거나 복사본을 만들고 거기에 대고 호출하거나. C# 컴파일러는 항상 두 번째를 택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리드온리 멤버는 첫 번째가 안전하다는 보증서입니다.
메서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원본을 그대로 줘도 된다고요. 효과가 가장 큰 자리는 어디일까요? 방어적 복사 한 번의 비용은 구조체 크기에 비례합니다. 8바이트짜리 포인트는 무시해도 되지만 매트릭스 4x4, 64바이트, 바운딩 박스 24바이트, 컬러 16바이트 같은 구조체가 매 프레임 호출되는 핫패스에 들어가면 톱니가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 매개 변수는 처음부터 복사하지 마라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본문에서 비리드온리 메서드를 호출하면 도로 복사가 일어나서 이내 의미가 사라집니다. 리드온리 멤버는이 결합을 완성합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5번째 줄, 포인트 뮤터블의 섬에 리드온리가 없어요. 11번째 줄, 인으로 받았으니 복사가 안 일어날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IL을 보면 6번째 줄에 또 임시 복사본이 만들어졌어요. 10번째 줄에 LDOBJ가 참조가 가리키는 값을 통째로 복사하고 11번째 줄에 ST락이 임시 변수에 저장합니다. 13번째 줄에서 그 복사본 위에서 섬을 호출해요. 인을 썼는데도 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의 의미가 무너졌죠. 5번째 줄에 리드온리 도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줄에서 인으로 받은 매개 변수에 섬을 호출하면 IL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임시 복사본이 사라졌어요. 6번째 줄, LD하굣.0으로 참조를 그대로 받고 7번째 줄에서 원본 위에서 섬을 호출합니다. IL이 2개로 줄었어요. 인과 리드온리 멤버의 짝이 맞아야 비로소 복사 없는 호출이 완성됩니다. 유니티 실전 패턴이에요. 3번째 줄, 리드온리 스트럭트 카메라 뷰로 전체 불변 구조체를 정의했어요. 14번째 줄 주석처럼 리드온리 스트럭트이므로 모든 메서드가 자동으로 리드온리 취급됩니다. 15번째 줄의 포워드 메서드도 별도 표시 없이 리드온리예요. 다음 페이지의 25번째 줄, 프로스턴 컬러가 카메라 뷰를 인으로 받습니다. 31번째 줄에서 cam.isLookingAt을 호출할 때 cam은 인이고 isLookingAt은 리드온리 스트럭트의 메서드라서 복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매 프레임 수천 개 포인트를 검사해도 GC 압력이 0이죠. 표로 권장 패턴을 정리해두죠.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은 리드온리 스트럭트 전체에 적용, 일부 뮤테이트가 필요하면 일반 스트럭트의 읽기, 전용 메서드만 리드온리, 외부 라이브러리 뮤터블 스트럭트는 인과 방어적 복사 감수, 매트릭스 4x4 같은 16바이트 이상은 인과 리드온리 멤버 2종 세트, 8바이트 이하 작은 스트럭트는 인 안 써도 무방해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인과 리드온리 멤버는 짝으로 쓸 때만 의미가 있어요. 한쪽만 있으면 IL에 LDOBJ가 끼어들어와 의도가 무너집니다. 이제 함정 4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함정이 가장 흔해요. 모든 구조체는 시스템.밸류 타입을 상속하고 그 위에 오브젝트가 있어요. 밸류 타입 toString은 리드온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구조체에서 toString을 재정의하지 않으면 호출 때마다 방어적 복사가 발생합니다. X 표시 잘못된 패턴이에요. 두 번째 줄, 리드온리 스트럭트 포인트 배드지만 6번째 줄 주석처럼 toString을 오버라이드하지 않았어요. 11번째 줄에서 p.toString을 호출하면 방어적 복사가 발생합니다. 밸류 타입 toString이 리드온리가 아니거든요. 체크 표시 올바른 패턴이에요. 7번째에서 9번째 줄처럼 toString get 해시코드 equals를 오버라이드해서 우리 구조체용으로 교체했어요. 리드온리 스트럭트에서는 모든 멤버가 자동 리드온리니까 이 오버라이드들도 리드온리로 처리됩니다. 오버라이드는 재정의 키워드예요. 부모 클래스나 타입의 버추얼 또는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다시 구현할 때 사용합니다. toString get 해시코드 equals는 오브젝트가 버추얼로 제공하므로 구조체에서도 오버라이드 가능해요. 두 번째 함정은 자동 구현 프로퍼티의 동작이에요. C#9부터 get만 있는 자동 프로퍼티는 자동 리드온리로 추론되지만 셋이 함께 있는 자동 프로퍼티의 get은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 줄 get set 자동 프로퍼티의 get은 자동 리드온리가 아니에요. 10번째 줄에서 d.x 플러스 d.y를 평가할 때 x와 y 각각의 get 호출 시 방어적 복사가 2번 발생합니다. 핫패스에서 호출되면 누적이 큽니다. 2가지 해법이 있어요. 네 번째 줄처럼 get의 리드온리를 명시하거나 9번째 줄처럼 구조체 전체를 리드온리 스트럭트로 만드는 거예요. 11번째 줄에 init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변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리드온리 멤버 안에서 비리드온리 멤버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방어적 복사가 발생합니다. 컴파일러가 경고를 띄워주지만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요. 5번째 줄, 로우 섬에 리드온리가 없어요. 9번째 줄, 리드온리 세이프 섬 안에서 로우 섬을 호출하면 여기서 디스의 복사본이 만들어져 로우 섬이 호출됩니다. CS 8656 경고가 뜹니다. 13번째 줄,
체크 표시 해법은 둘 다 리드 온리로 만드는 거예요. 17번째 줄에 로우 섬에도 리드 온리를 붙이면 19번째 줄에서 세이프 섬이 호출할 때 복사가 안 일어납니다. CS 8656은 방어적 복사 경고예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라이더에서 빨간 줄과 함께 리드 온리 멤버에서 논 리드 온리 멤버 호출 시 디스의 암시적 복사가 발생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이 경고가 보이면 90%는 호출 대상 멤버에 리드 온리를 붙이면 해결돼요.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의 뮤터블 스트럭트 메서드예요. 유니티의 vector3.normalize 같은 메서드는 디스를 수정하는 뮤터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구조체를 in으로 받아 normalize를 호출하면 방어적 복사가 일어나요. 그것도 매 프레임이죠. 네 번째 줄, 엑시스를 일단 A로 복사해받아야 하고 5번째 줄에서 normalize로 뮤테이트를 합니다. 체크 표시 해법은 12번째 줄처럼 axis.normalized를 쓰는 거예요. .normalized는 read-only get이라서 in 4개 변수에서도 복사 없이 호출 가능합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봅시다. C# 7.2에서 처음 도입된 read-only struct는 구조체 전체를 불변으로 묶었어요. 모든 필드가 read-only여야 하고 모든 메서드가 자동으로 read-only 취급됩니다. 강력하지만 경직됐어요. 일부 멤버만 읽기 전용으로 만들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 줄에 read-only struct, 네 번째 줄의 모든 필드가 read-only, 9번째 줄의 선 메서드는 자동 read-only 취급, 전부 또는 전부 패턴이었죠. C#8에서 멤버 단위 read-only가 도입돼서 가변 구조체의 부분 도입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 줄 일반 뮤터블 필드와 7번째 줄의 read-only 선 메서드, 8번째 줄의 가변 트랜스레이트 메서드가 한 구조체에 공존할 수 있게 됐어요. 회색 지대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표로 정리하면 C# 7.1 이전은 항상 방어적 복사, 7.2 read-only struct는 전체 도장으로 복사 없음, 8.0의 read-only 멤버는 멤버의 도장이 있으면 복사 없음입니다. 가변 메서드를 같이 두는 유연성도 8.0에서 추가됐어요. C#9에서 자동 구현 프로퍼티에 get 자동 추론이 추가됐어요. get만 있는 자동 프로퍼티나 get init 형태의 get 접근자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read-only로 취급합니다.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줄의 get init은 get이 자동으로 read-only예요. 6번째 줄에서 read-only 섬이 자유롭게 x 플러스 y를 호출할 수 있죠. C#12와 .NET 8에서는 문법 변경이 없지만 id가 id0251, 이 메서드는 read-only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띄워줘요. 코드 분석 규칙을 켜두면 누락된 read-only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버전 변화 요약하면 C# 7.2 전체 8 멤버 단위, 9 자동 추론, 7.2에서 8로의 변화가 가장 의미가 커요. 마지막 한 줄 결론입니다. 인으로 받을 거면 호출 대상 멤버에는 반드시 read-only 도장을 찍어라.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read-only 멤버는 메서드에 나는 안 건드린 도장이라는 점, 도장이 있으면 컴파일러가 IL 레벨에서 LDFLD 대신 LDFLDA로 원본 주소를 그대로 넘긴다는 점, in 매개 변수와 반드시 짝으로 써야 의미가 있다는 점, 그리고 toString get 해시코드 equals를 오버라이드하지 않으면 매 호출마다 방어적 복사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파트 7 클래스와 객체 입문 시리즈의 14번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ref 스트럭트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